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 미야모토 마유미. 안녕하세요. 살찐 성대입니다. 오늘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제목을 보자마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곧 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 가운데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자마자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래도 안 풀린다면 지금 당장 말버릇부터 바꿔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무심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일도 많지요. 그럴 때 자신이 주로 무슨 말을 내뱉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문득문득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짜증나. 별로야. 재수없어. 어차피 안 돼. 내가 원래 그렇지 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말버릇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말버릇이란 그 사람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습관이 바로 말버릇인 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일본 개인 납세액 순위 1위인 거부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말버릇의 중요성을 배운 후 이를 오래도록 실천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토 부자 순위의 이름을 올릴 만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말버릇의 중요성과 놀라운 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지요. 인간사는 말 한마디로 인해 인간관계나 일이 잘 풀리는가 하면 반대로 꼬이기도 합니다. 작은 말버릇 때문에 천국처럼 행복해질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고쿄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편의상 고쿄 A와 고쿄 B라고 부르겠습니다. 상품 개발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나이가 같고 학벌 수준도 비슷하며 집안 환경도 주변 환경도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말버릇 뿐입니다. 고쿄 A씨는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안타까운 말버릇을 가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아침 출근길에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바빠 죽겠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그녀는 늘 운이 없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자기한테는 늘 안 좋고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고쿄 A씨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늘은 왜 날 도와주지 않는 거지? 라고 늘 불만입니다. 하늘이 고쿄 A씨의 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재수없어 라는 말버릇이 그녀의 삶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또 언제 안 좋은 일이 터질지 모른다며 스스로를 불행의 궤도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버릇이 있는 고쿄 B씨는 어떨까요? 똑같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심하게 넘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운이 좋은가 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는 그녀는 어떤 일에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일어나던 그녀에게 갑자기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
빙판길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을 붙일 수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만들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상품 개발로 이어졌고 그녀는 이 실적으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늘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주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편인 것처럼 고쿄 B씨의 인생은 잘 풀리는 일들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세계를 관장하는 신 혹은 우주 아니면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고쿄 A씨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고 고쿄 B씨에게만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이제부터는 우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주의 좋은 에너지는 재수없어 라는 말버릇을 달고 사는 고쿄 A씨의 곁에도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쿄 A씨는 재수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버릇 탓에 그 기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툭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인생이 하늘과 땅만큼 크게 달라집니다. 말버릇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운전하는 내가 마이너스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차는 꽉 막힌 불행의 터널로 향하고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뻥 뚫린 행복의 길로 향하는 법이죠.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많은 글을 쓰곤 합니다. 문장을 쓰고 공유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한 말을 글로 내보내는 것이니 말을 입으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다 같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SNS 타임라인에 늘 욕이나 불평 불만을 써놓는 사람과 기분 좋은 에피소드를 쓰고 감사를 전하는 사람 중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에게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나쁜 말버릇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러하니까요. 이 책을 읽고 하나라도 좋으니 당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말이 안녕하세요 처럼 몸에 배도록 하루에 100번씩 말해보세요. 일주일, 열흘, 20날을 계속 하다 보면 입에 익으면서 당신의 말버릇이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말버릇이 생기면 정말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면 행동도 진취적으로 바뀌고 주위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니 모두들 당신을 좋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진취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번 다시 불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미야모토 마유미.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우주에게 보내는 주문. 어느 날 당신은 카레가 먹고 싶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카레를 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점원에게 오므라이스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얼마 후 점원은 무척 당연하게도 당신에게 오므라이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에 놓인 오므라이스를 보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에이, 오므라이스네. 사실 카레가 먹고 싶었는데 난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아, 카레 먹고 싶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주문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문을 잘못해놓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대로 카레를 먹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카레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세상 일 대부분이 이토록 간단합니다. 식당에서 점원에게 하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뱉은 말은 모두 우주에 보내는 주문입니다. 당신도 나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태어났으며 이 우주는 지금껏 계속 우리의 주문을 전부 이루어주고 있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듯이 안 좋은 일도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은 일에 대한 바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보내는 주문은 너무도 직접적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걸 원한다고 받아들여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즐거워 라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재미없어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재미없는 일만 생기게 됩니다. 즐거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지루한 일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재미없음에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위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요. 입에서 내뱉는 말은 모두 이루어지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식당에서 잘못된 주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치 않는 이상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면 그런 주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꽃을 퍼뜨리는 사람, 똥을 퍼뜨리는 사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어도 나쁜 말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릇, 즉 이미 습관이 된 것이라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말에는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행복 언어가 말버릇이 되면 행복을 끌어당겨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불행 언어가 말버릇인 사람은 불행을 끌어당겨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를 화장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연습해 봅시다. 행복 언어를 쓰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불행 언어를 내뱉는 자신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말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 언어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말에도 냄새가 있었다면 너무나 알기 쉬울 텐데 말이죠. 분명 행복 언어는 장미처럼 좋은 향기가 날 테고 그러면 행복해,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향기가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자신의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 언어를 말하면 똥냄새처럼 지독한 냄새가 퍼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옆으로 오지 않을 테고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불행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이미지로 그려볼까요? 똥을 줄줄 흘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냥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악취가 나서 싫은데 태도까지 그러하다면 더더욱 싫어지겠죠. 지저분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앞에 애가 사실이니까 너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는 원인은 대개가 말 때문입니다. 태연한 태도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는 것은 똥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모두가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린 만큼 너무 싫어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에 냄새가 없는 것은 우주의 작은 배려구나 하고 말입니다. 냄새까지는 나게 하지 않을 테니 스스로 잘 깨닫고 행복 언어를 쓰렴 하고 배려하는 우주의 세심한 안배라고요. 무심코 불행 언어를 말했을 때의 응급처치법. 여기에 바람을 가득 넣어 부풀린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을 바늘로 한번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단번에 터지거나 바람이 빠지게 되겠지요.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빠집니다. 실은 불행 언어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야 괜찮겠지? 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행복 언어를 쓰면 좋은 에너지가 당신에게 들어가 풍선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이제 다 별로야 라며 불행 언어를 씁니다. 부푼 풍선을 바늘로 한 번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불행 언어를 쓰는 순간 이제껏 열심히 부풀린 풍선에 구멍이 나면서 좋은 에너지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터지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지만
바람이 다 빠져버린다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으니까요. 풍선에 구멍이 나면 바람이 다 빠지기 전에 재빨리 테이프를 붙여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구멍을 막는 데 쓸 테이프가 바로 행복 언어입니다. 자신이 불행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말이 안 되어도 좋으니 곧장 행복 언어를 이어서 말해봅시다. 진짜 최악이네. 아니야. 운이 좋아. 다 별로야. 다 재미없어가 아니라 좋아. 힘이 난다. 이것이 불행 언어를 내뱉어 버렸을 때의 응급처치법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불행 언어를 쓰는 횟수가 10번에서 9번, 차차 5번으로 응급처치를 반복하는 사이에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불행 언어를 쓰는 자신을 의식하기만 해도 100점이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난 참 기특해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줍시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다니던 불행 언어를 쓰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행복 언어가 말버릇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소원은 무조건 현재형으로 말한다. 오늘도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에 소원을 빌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뭐가 되도록 하면서 빌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 뒤에는 지금 저는 불행해요. 지금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현재의 불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원을 빌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우주에 전해졌으면 하는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봅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단언하면 당신의 뇌가 나의 어떤 부분이 행복한 거지?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살 곳이 있으니 행복하다.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여기면 다음에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행복해지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고요? 그야 소원을 빌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도 이를 거절하기 힘들 테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그렇게 감사 인사까지 하니 내가 사실 조금 바쁘지만 너에게 먼저 행복을 전해줘야 하겠구나. 이렇게 우주는 당신에게 더한 행복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씨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이 일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고마워.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고마워. 라고 반드시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도와주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열심히 해야겠다. 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레 몸이 움직이게 되는 법이죠. 이런 걸 보면 사이토 히토리씨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선배니까, 상대가 어리니까 이거 해놔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면 절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생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마워 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도 움직이는 최고의 말입니다. 우주가 주는 힌트를 알아채는 법.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제 소원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한 식당에서의 주문처럼 카레를 먹고 싶은데 오므라이스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뜻대로 풀어가고 싶다면서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우주라도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택시에 타서 어디 멀리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기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네? 멀리요? 어디를 얼마나 멀리요? 하고 반문할 게 뻔합니다. 도쿄 스카이트리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가고 싶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택시기사는 아무 고민 없이 최단 경로로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주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가? 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말로 전달하면 오케이, 알겠어 하고 우주가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주는 무엇을 선물로 줄까요? 바로 번뜩이는 생각을 당신에게 내려줍니다. 말을 하고 나서 저기 가봐야지, 이 책을 읽어볼까? 하고 문득 생각이 번뜩인다면 지나치지 말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등 자신의 인생에 힌트가 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주의 힌트라고 부릅니다. 우선은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의 목표에 대해 그려봅시다. 예를 들면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를 목표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우선은 친구 한 명 만들기 라는 작은 목표를 정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던가요?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벌써 반이나 왔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가 주는 힌트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듯이 친구가 한 명 생겼다면 다음에는 3명, 다음에는 10명으로 목표를 바꿔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인기도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펼치게 된 것도 우주의 아이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바람을 이루는 길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셈입니다. 우주를 감동시켜야 기적이 찾아온다. 사이토 이토리 씨의 지인들 사이에서 우주에 보내는 응원이 인기입니다. 교회나 절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늘 도움을 주는 만물의 존재를 응원하고 저는 지금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주에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전합니다. 라며 감사와 애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이토 씨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토 씨는 어떤 소원을 비나요? 그러자 사이토 씨는 빙그레 한번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늘 우리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라 힘이 들겠죠. 그래서 나는 우주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무척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사이토 씨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최고의 부자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감동했더랬죠. 우주는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부탁을 받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주에 대고 소원을 빕니다. 특별한 날이면 사람들이 교회나 절 앞에 줄지어 서 있을 정도니 우주는 모두의 소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피곤하지 않을까요? 우주도 지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모두들 이것이 필요하다, 저렇게 되고 싶다며 부탁만 하는 가운데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에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목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것처럼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주도 그런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 감사합니다. 우주에 저의 행복과 에너지를 보냅니다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해봅시다.
분명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지는 덕 포인트 쌓기.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왜 늘 일이 잘 풀리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시기와 질투심에 무슨 다른 연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음덕 포인트를 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들 모르게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조용히 선한 행동을 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음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덕을 쌓는 것은 물건을 사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으면 나중에 그 포인트로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먹거나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음덕 포인트가 쌓이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자연스레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무언가 힘든 문제가 있거나 매우 나쁘거나 싫은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있었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일 때문에 이 모양이 꼴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음덕이고요. 음덕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힘든 문제마저도 더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둘 중 어느 쪽을 속하나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어떤 기술이라 생각하고 외국의 경영 방식을 따라하거나 연구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할 물건을 만들지를 생각하죠. 기술보다도 덕을 많이 쌓는 것을 생각하는 편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저는 좋은 말버릇도 음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듣고 있든 또 듣고 있지 않든 우주가 내 편에 설 만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들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우주가 듣고 있습니다. 행복해, 즐거워, 기쁘다 라는 행복 원한은 물론이고 우주에 보내는 응원으로 음덕 포인트를 가득 쌓아봅시다. 오늘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 우주는 어떤 사람을 지키고 도와줄까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늘 미소 띈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소원 같은 건 아주 사소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마유미 씨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것쯤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물의 기운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주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라는 절대자가 인간이 되어 이 지구상에 있다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쏟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도록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마요미 씨도 우주를 도우세요. 우주가 함께하면 당신의 소원 같은 건 금방 이루어질 거니까요. 우주라는 절대자라고는 했지만 종교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 에너지가 우주에 전달됩니다. 우리 인간과 저 위의 우주는 전화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만물을 관장하는 존재가 누군가의 몸을 빌려 지상에 내려온다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서 그대로 행동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좋다는 모든 것을 이뤄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인간에게 해주려는 일을 당신이 스스로 행한다면 우주는 분명 기뻐할 것이고 도움을 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늘 지켜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주가 기뻐할 만한 도움을 주는 수단이 바로 입으로 내뱉는 말,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만점입니다. 단 한마디의 행복 언어를 내뱉기만 해도 나와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고 힘이 나니 우주에는 최고의 도움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의 1장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중원의 말버릇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는 감사의 말버릇, 내가 바라던 모습대로 되는 연출의 말버릇, 실패도 모두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말버릇, 돈이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 등 다양한 말버릇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대한 말버릇을 한번 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살찐성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